문단 잠깐 봅시다. 그럼 이제 비유를 했어요. 갑자기 비유부터 나오네. 그럼 예시 비유. 그럼 왜 비유를 하니? 비유하는 이유. 강조 또 이해시키려고. 그럼 여러분들이 뭘 이해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비유. 신경전달 물질을 뭐에 비유했어? 무엇은 무엇이다? 열쇠이다. 수용체는 무엇이다? 열쇠 구멍이다 라고 비유를 했네요. 그럼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으면 뭐가 돼요? 리리릭 하고 문이 열려요. 대문이 열려요. 다음 신경세포막에 있는 대문이 열려요. 함으로써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그럼 다시요. 다음 신경세포막은 우리 앞에서 정리했던 거 어디 나와 있니? 다음 신경세포막 여기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과정들을 여러분들 연결시켜 주면서 읽으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지문들도. 대문이 열려요.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네. 요 수용체랑 결합하고 나서 그 뒤에 뭐가 열리는 거야? 대문이 열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각각의 신경전달 물질들, 우리 파란색의 요 물질들은 특수한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해요. 보조사만이죠. 그래서 특정 정보만 전달해요. 라고 하는 지금 앞에 비유가 나왔어요. 뒤에 정리하자면 이제 정리하자, 수업 정리할게. 정리하자면이라고 하면은 이 글은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 재진 술. 근데 우리 한번 요 글은 좀 그나마 우리한테 친절하게 주는 글이에요. 왜냐면 자, 비유가 앞에 나왔니? 어려운 문장. 요 뒤에 한번 어려운 문장이거든요. 한번 그냥 읽어볼래요? 앞에 우리 비유 안 봤다고 치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신경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분자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특수단백질의 상호결합으로 고도의 정신기능에서부터 행동감정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냥 쉽게 확 와닿진 않죠. 그렇죠? 요 문장 자체는, 뒷문장 자체는. 그러면 요 글은 그나마 우리한테 친절한 게, 아니 이렇게 어려운 설명을 앞에 비유를 먼저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거를 어렵게 쓰려면 어떻게 쓰겠어? 얘네들 바꿔버리면 어렵다. 비유 먼저 하지 않고 그냥 어려운 설명 먼저 주면 우리는 거기서 나가 떨어진단 말이야, 읽다가. 두 번째, 비유를 주는 게 어려워요? 안 주는 게 어려워요? 안 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비유 없는 문장들도 되게 많아요. 언제 만날 문장에서요? 목요일날 만날 문장에서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글을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읽어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럼 다시요. 신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걔는 누구랑 만난다고요? 수용체. 그죠? 화학분자예요. 그리고 걔는 특수 단백질. 그래서 결합돼요. 까지는 계속 나왔던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네. 몇 번 반복되는지 한 번만 볼게.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체크하면은, 자, 첫 번째, 여기서 지금 첫 번째로 우리 반복된 느낌이었죠. 1번. 만난다라는 느낌이 여기서 얘기했잖아. 신경전달 물질은 수용체를 만나요. 첫 번째, 여기서 전 문단에서 한 번 나왔죠. 두 번째, 비유할 때 지금 한 번 더 설명해 줬죠. 그리고 밑에 이 어려운 설명 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줬죠. 지금 3번이나 설명하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이해를 안 하고 싶어도 이해를 안 할 수가 없어? 이해 안 하지 않아? 그래도? 뭐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제 그나마 조금 우리 익숙해질 거죠. 벌써 3번을 연달아서 설명을 하니까.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은 요 과정 설명이라든가 요 지금 뭐 어디선가 놓쳐서 그런 거고, 좀 다시 물어보자. 목요일날 모의고사는 1번, 2번, 3번 이렇게 3번이나 설명할까? 아니라고요. 그쵸? 한 번 설명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비유 정도만 한 번 설명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문단을 딱 나눠주고 끊어주고 정리해주면서 읽어주는 게 되게 독서에서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에 이 문장. 자, 상호 결합으로 뭘 할 수 있다고요?
정신 기능과 행동 감정까지도 모든 것이 결정된대요. 그래?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얘가 어떤 신경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몸에 신경질 내는 것도 신경 전달 물질 때문이구나. 화를 내거나, 그죠? 감정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끔 그 뭐 약물 이렇게 뭐 치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 조절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갖고, 뭐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저는 잠에 대해서 늘 부족해갖고 이제 약국에서 항상 사서 먹는 게 있어. 이렇게 뭐 활성화제인가 잠 깨는 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은 수업하면서 자요. 그러니까 코를 골고 자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떠들었대 애들 느낌에. 근데 난 순간적으로 좋은 거 있지 이러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 나 되게 여러 번이었어. 근데 티는 안 났대. 근데 한 번 뭐 이렇게 나도 이러다가 이런 느낌이 있고 막 이래갖고 나는 낮에 그래요. 낮에 그래서 최대한 이제 안 졸려고 약국 가서 이렇게 활성은 뭐지? 이렇게 신진대사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거 먹기도 해요. 그거 먹으니까 확실히 낮에 잠은 안 오더라고. 근데 밤에는 이제 에너지를 끌어다 쓰니까 밤에는 이제 뻗어버려요. 꿀잠 자. 그럼 여기 뭐라고 정리할래요? 마지막 문단은 누구 설명한 것 같아? 두 가지 대상.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라고만 쓰면 안 되고 얘네들이 어떤 설명을 했어? 무슨 일을 해요? 1이라고 쓰면 되게 중딩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럼 요걸 이제 우리 어휘를 높여주자.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하는 일을 조금 어려운 말로 역할과 기능. 그치? 이렇게 쓰면 이제 우리가 코딩의 언어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면 자 뒷부분인데 뒷부분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내용이 길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대략적인 내용부터 한번 좁혀 들어가 보자. 요거 뭐 얘기하고 있었어 앞에서? 그냥 생각나는 단어들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는 거야. 생각나는 단어. 뇌. 수용체. 뭐라고? 무슨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은 서로 뭐 하는 거라고요? 정보 교신. 해서 정보 교신으로 가는 거겠지? 요 내용이었네. 그쵸? 요 내용이 끝 아니었니 거의? 뭐 지금까지 했던 거? 근데 신경 전달 물질이 처음부터 알았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밝혀졌어? 라고 하면 누가 밝혔어? 오토 레비 박사님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밝혔어? 개구리 실험을 통해서 밝혔어. 그래서 처음에는 미주신경 물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큰 흐름이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어서 얘네들이 결합하고 난 다음을 우리는 볼 건데 그게 몇 문단이냐면 6문단이에요. 자, 이제 6문단으로 갑시다. 자, 6문단은 제가 첫 번째 줄만 읽을게요. 그 다음에 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줄, 첫 번째 문장. 자, 신경전달 물질이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면 이라고 해서 결합이니까 이렇게 표시해주고 결합했어요. 누구와 결합했어요? 수용체와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했어요. 누가 결합했어요? 신경전달 물질이 결합했어요. 우리 앞에서 복습했던 그 부분 그대로 한 번 더 언급했죠. 그러면 어디에서요? 연접의 틈에서, 여기가 장소네요. 신경세포로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길, 즉 이온 통로가 열린다. 그럼 이온 통로에 대한 얘기는 여기 있네. 신경세포로 이온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이온 통로는 무엇이다? 뭐 한다? 신경세포로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내용을 정리해주고, 거기는 어디라고요? 연접의 틈에서 생기는 이온의 통로래요 까지 정리했습니다. 읽었습니다.
누가 만나면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체 단백질이 만나면 이게 열린대요. 까지 했어요. 그러면 자, 요 문단 끝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고 정리하실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나서 제가 또 같이 읽을 테니까 들어올 수 있게 된다까지가 6문단이야. 알았지?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옆에 그림은 안 봐도 돼. 지금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까지만 딱 보세요. 요약할 수 있으면 좋고 표시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다음 시간 우리 수행평가 웜업 시간에는 표시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요약하고 표시하고 요약하고 표시하고. 응? 요거 영상? 앞에는 이미 올라갔을걸? 뒤에는 아직 수업이 안 끝나서 못 올렸어. 끝나면 올릴게. 그럼 여기서 이온은 무엇이다? 여기까지 정의하고 있죠. 이온은 무엇이다? 원자나 분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전기성이 있는 게 이온이에요. 우리 체육대회 때 이온 음료 마셨나요? 그럼 전기 있었어 거기? 마시면 감점되는 거 아니었어? 이온 음료잖아. 그럼 그 이온하고 이 이온은 다른 이온이야? 그래? 전기를 띠고 있는 이온 음료 안 마셨어? 토레타, 포크레스웨트 이런 거 안 마셨어? 그냥 너희들이 안 마신 거지? 그 이온 음료가 이 이온 음료 아니니? 응? 다른 전기야? 이건 다음에 설명할 텐데, 전해질이라고 들어봤니? 그래? 다른 건 설명 안 했는데 한번 해보자. 병풍 말고. 이거 왜 이래 오늘? 딴 데는 됐는데. 오케이, 패스. 그럼 일단 패스. 다음에 설명할게. 그럼 다시요. 여기까지 이온은 무엇인지 지금 설명했어요. 하나 더. 양의 전기 띄고 있으면 양이온, 플러스는 양이온. 음이의 전기를 띄고 있으면 음이온이라고 해요. 까지. 그럼 이온은 무엇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뭘 할게요? 분류했죠. 오케이, 정답. 그래서 이온 통로를 우리는 이온에 대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럼 여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치고 다시 지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라고 요약할래?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 몇 가지 나왔어요? 두 가지 맞아요? 자, 어디 기준으로 두 가지가 나뉘어져요? 또는. 그래서 또는은 항상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가로 쳐주신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럼 1번 방법 누가 되는 거? 수용체 자신이 되는 거.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자기가 하기 싫으면 옆에 있는 이온 통로가 활성화하는 방법. 옆에 통로가 있는 걸 계속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여기서 이제 방법 얘기한 거고. 그럼 이렇게 통로가 열리게 되면 자, 양이온은 누구누구? 나트륨. 그리고 칼슘 이온. 음이온은 누구? 염소 이온. 같은 음이온이 신경세포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온 통로가 열리면 이렇게 해서 신경세포로 들어가는 거죠. 됐죠? 그럼 다시 한번 또 보자. 그럼 이 이온 통로를 지나서 신경세포로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양이온 들어갈 수 있어요? 양이온 들어갈 수 있니? 음이온 들어갈 수 있니? 나트륨 이온 들어갈 수 있니? 그럼 음이온인 나트륨 이온 들어갈 수 있니?
자, 나트륨인데 음이온이라고요?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틀려버리는 이런 게 사실적 독해. 알겠지? 양이온은 돼요. 음이온은 돼요. 나트륨이온 돼요. 근데 음이온이 나트륨이온은 안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면은 그냥 하나의 도식화 그냥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요약을 할까? 요 문단은 우리 요 문단도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 보자. 법한데 여기는 뭐라고 요약할래? 중심 내용. 그러면 자, 중심 내용 우리가 설명할 때 그럼 뭐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아요? 대상. 신경 전달 물질 안에서 뭐가 전달돼요? 이온. 그럼 여기서 이온이라고 적어주면 되잖아요, 일단. 그치? 그럼 이온에 대해서 뭘 한 거야? 이온에 대해서? 이온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이죠. 오케이?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과, 요 뒤에는 누구에 대한 설명? 통과되는 이온들 설명. 이렇게 하면 돼.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과 이온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설명했어? 라고 하면은 딱 주된 단어 생각하면 돼요. 신경 전달 물질보다는 이온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방법 몇 가지? 방법 얘기했구나. 그럼 여기 누구 갔어요? 이런 이온들이 갔대요. 이온들. 이렇게 하면 되죠. 어렵지 않게 하세요. 알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연습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연습하면서 내용을 요약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쓴 거 이렇게 보고 베끼면은 절대 그거 연습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다시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럼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과 이온들이라고 내가 요 문단을 정리했고, 요 문단으로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복습을 한번 할 거야. 그럼 복습은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 몇 가지 얘기했니? 어떻게 열렸어? 자기 자신 열리거나 옆에 애를 활성화시키거나. 그럼 거기 이온들은 누구 갔어? 크게 분류하면 양이온과 음이온.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니? 무슨 이온. 그럼 그렇게 해서 내용이 생각나요, 안 나요? 난단 말이에요. 그게 복습이에요. 이거 읽었던 거 표시된 거 똑같이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고 나서 그걸로 머릿속에서 딱 돌리면 그게 복습이야. 그게 내용 복습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읽었던 거 또 읽으면은 익숙함에 빠져서 복습이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문단은 이제 7문단이죠. 그럼 7문단은 볼게. 이거는 빨리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같이 봅시다. 자, 평상시는 음전화를 띠고 있대요. 음전화 마이너스겠네요. 평상시 우리 세포들은 음전화래요. 그럼 만일 양이온들이 들어와서 양이온 누구? 얘네들. 앞에서 얘기했던 얘네들이 들어오면은 요렇게 처리되는 거지. 그럼 신경세포는 양전화를 띠게 돼요. 흥분하게 된다. 어떻게 표현할래? 흥분하게 된다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저 이미 플러스 썼는데, 물론 여기서 플러스라고 쓰신 분들도 있는데, 흥분은 화살표가 위쪽으로 갈 것 같아? 아래쪽으로 갈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에다 표시하면서, 글에다가 표시하면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정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표시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정리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장들은. 그럼 반대로, 역접이죠. 반대의 경우겠네요. 누가 들어오면? 음이온이 들어오면 세포에는 음전화가 돼요. 어떻게 돼요? 흥분이 억제됩니다. 그럼 평소에 우리는 흥분하고 있어요? 억제하고 있어요? 왜요? 평소에 우리는 무슨 전하기 때문에? 음전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평소에는 차분하잖아. 그렇지? 근데
가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 유전적이라던가 조금 뭐 생활 습관이라던가 식습관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평소에도 막 좀 흥분 상태인 친구들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너무 음전화예요. 뭐 INFP I냐고 물어보면은 옛날에 E였거든. 근데 요새는 I인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평소에 사람들이 너무 음전화라서 오히려 활성화 시켜주는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비타민제 아니면 뭐 그런 거 활성화제 이런 걸 먹기도 해요. 저는.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었어. 그런 거 먹기 전에는 내가 막 이렇게 수업하고 있었대. 말은 했대. 근데 나는 분명히 잠깐 존 기억이 있어. 수업하다가 졸았어. 근데 나만 알아, 그걸. 너무 자연스러웠대. 정도로 너무 음전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그럼 거기까지 보면 이해되죠? 그럼 우리는 이제 자꾸만 어디를 이제, 어디에 이제 쏠리냐면 도파민 터지는 곳으로. 팍팍 터져야, 흥분하는 곳으로 팍팍 터져야 이제 우리는 막 뭔가가 집중되고 그러잖아. 그치? 그럼 그렇게 흥분시키는 도파민 터지게 하는 애들은 누구 있다고? 글루탐산이래요. 또는 억제하는 애들은 누구라고요? 얘네들이래요. 그럼 얘네들은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요걸 바로 지금 여기서 외우려고 노력할래? 아니면 그냥 표시만 하고 넘어갈래? 나는 표시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오른쪽에는 관계는 나왔거든. 평소에는 전화로 우리는 기본값이에요. 그럴 때 누가 들어오면? 양전화가 들어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흥분하게 된다고요. 반대로 전화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억제가 된다고요. 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표적인 애는 누구예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잠깐 연결을 시켜놓고 이렇게 연결시켜놓고 그렇죠? 만약에 요 글루탄산이라던가 감마 아미노 뷰티를 산 이런 애들을 들어와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 얘네들이 되게 중요한 애가 될 거지만 지금 글을 전체적으로 봅시다. 앞뒤에서 전체적인 글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나온 요 대상 글루탐산이나 감마 아미노 뷰티르산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쵸? 그럼 간단하게 연결만 해놓고 그냥 나중에 가서 찾으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이미 우리는 양이온, 음이온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 여기서 이제 살짝 우리가 만약에 모의고사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이미 의식 혼미 현상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야. 이러면서 무의식적으로 막 읽어 나갔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랬을 때는 다시 의식을 차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 놓고서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있어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단순하게 보면 신경전달 물질은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여닫개예요. 무슨 통로? 이온 통로를 열리게 하니까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는 자 다시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애들은 누구였어? 두 개 얘기했죠. 뭐하면 뭐하고 뭐하면 뭐하고 뭐가 들어오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들어오면 뭐 한대요? 흥분하고요, 억제된대요. 그럼 그걸 우리는 흥분하고 억제한다 이렇게 쓸래요? 그렇게 써도 되죠. 근데 조금만 더 우리 이제 고딩스럽게 고삼스럽게 합시다.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요약하면은 조금 더 깔끔하죠.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경세포로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줘도 되겠지? 혹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기능, 역할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진짜 안 어려워서 7문단은 7문단은 그냥 한 2줄짜리였는데 이렇게 늘려준 거 보니까 그냥 양을 채우려고 했나 싶기도 한데 8문단은요 좀 재밌는 문단이기도 해요. 재밌다라는 거는 너무 웃겨 퍼니한 느낌이 아니라 요놈 봐라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재밌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간 드릴게요. 자, 그러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이 됐어요. 시간 드릴 테니까 선생님은 이걸 보고 왜 재밌다고 했을까? 이런 거에 재미를 느껴? 변태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하네. 이런 느낌이 있네?
라는 식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런 거 읽으면 재미없어요. 똑같아요. 이번에 모의고사 뭐 이렇게 설명이 많았니 진짜. 아 진짜. 독서는 설명밖에 없더라. 문답이 안 나오더라. 읽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신다면 6월 모의고사가 쉬웠어요. 쉬운 척에 속해갖고요. 9월 모의고사가 만약에 쉽다면 수능은 그냥 어렵게 나올 거고요. 9월 모의고사가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요. 9월 모의고사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결국 오늘보다 어렵다. 이번보다 어렵다는 정설일 것 같고. 근데 문제가 이게 우리 그 설문조사라던가 이제 뭐 그 이렇게 난이도 평가하는 학생들이 현역 아이들 또는 재수생 아이들한테 현역 그 이번 모의고사 어땠어요 이렇게 평가하면은 뭐 보통이었다 또는 쉬운 편이었다 이렇게 느끼는데 왜 우리 학교 친구들은 다들 어려웠을까? 라고 했을 때 결정적인 거는요 연계에 대한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연계 공부. 예를 들어서 뭐 나룻배 이야기라던가 그리고 뭐 만전출별사 그리고 그나무라고 하는 수능 특강에 실렸던 작품들을 우리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화법과 작문은 어느 정도 쳐냈다고 쳐도 문학에서 거기서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 처음 보고 처음 읽는 거라서 시간이 안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독서를 조금 더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왜 독서가 은근히 쉬웠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여러분들이 최적의 그 베스트 방안, 베스트 순서 또는 베스트 행동 요령을 찾아내가는 게 모의고사 연습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8번에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봅시다. 분명히 여기서 8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문장만. 근데 신경전달 물질을 가지고는 온전한 8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뭐야 이거 역할을 한다고 해놨다가 여기 못한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글자가 되게 중요한 글자가 있었어. 그치. 의지만 있었던 건 아니지. 본인은 알고 있네요. 그럼 이 느낌은 자 저의 그냥 생각을 쓸게요. 아 뭔가가 더 필요해. 군이라고 머릿속으로 저는 처리하고 갔을 거란 말이야. 아 뭔가 더 필요하군. 그럼 앞에서 누굴 얘기했어? 얘만 가지고는 안 됐어요. 그럼 그래서 뒤에서 아 뭔가 더 필요하군에 해당하는 애는 누구예요? 그럼 이 얘기는 야 아까 했던 얘기 앞에서부터 했던 얘기 위에서 또 했던 얘기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거 아니니? 얘네들이 만나서 열린다고? 그치? 요 때문이다는 요거에 대한 때문이죠.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는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 더하기 수용체가 합쳐져야만 온전해져요. 물론 이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복잡하다까지 잠깐 끊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앞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래 아니면 이하 생략할 거래? 느낌적으로 한번 빨리 읽어봐. 이하 생략 아니면 더 자세하게 설명?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 지금? 아니지 그냥 생략해버렸지. 왜? 복잡하니까 이만 줄일게. 글이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럼 앞부분은 지금 하나도 중요한 내용이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 이거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어. 왜? 했던 얘기 또 했고 그리고 복잡하니까 이만 줄일게.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럼 중요한 내용은 어디서부터였어요? 여기부터였어요. 또한 재밌는 점은 이게 재밌는 게 아니야. 이놈이 재밌었던 거야. 저는. 아 지금 앞부분은 우리한테 한 번 더 그냥 쉬운 얘기 주면서 쓱 읽게 지나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흐름상.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예를 들면은 그냥 분홍 제가 요 하늘색으로 처리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냥 쓱쓱 읽히니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관성에 의해서 뒤에도 그냥 쓱쓱 읽게 넘어가게끔 만드는 유도신문이란 말이지. 그럼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왜요? 뒷부분은 처음 나오는 애가 나왔으니까. 처음 나오는 애 누군데? 요건 처음 나오지 않았니? 양과 관련해서. 그럼 다시요.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면 수용체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증가해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요. 맞아요. 그럼 이것도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그럼 반대로 신경 전달 물질이 많으면 줄어들어요. 그럼 이것도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럼 쉽게 비유했네요. 8개가 자동 수리 기능이 있대요. 그럼 자동 수리 기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조절 기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면, 아니 문이 조절이 돼? 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문장까지 읽고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상성을 지니게 됩니다. 항상성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려고 하는 성질. 그래서 항상성이 깨지면 신경정신질환이 발생을 합니다까지 얘기를 하면, 여기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거네요. 그럼 중요한 내용 중에서 뭐가 중요한 거 같니? 뭘 설명하고 싶은 거니? 전달 물질은 뭘 할 수 있다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니? 누가 조절하는 거야? 신경전달 물질이 조절하는 거야? 다른 애가 조절하는 거야? 뇌가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뇌가 조절을 합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또 너무 중딩스러우니까 뇌가 조절을 합니다를 조금 어려운 문장으로 바꿔봅시다. 뇌의 무슨 성?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기능 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아, 뇌는 이런 기능이 있구나. 그럼 결국 요 한 문장이거든. 조절 기능. 그래서 아까 제가 요 문단 되게 재밌네 라고 했던 거는 중요하지 않은 애를 앞으로 배치한 다음에 관성애에서 읽게 만든 다음에 중요한 내용 뒤에 슬그머니 살짝 놓는 이런 느낌.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항상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열쇠가 준 거예요? 열쇠 구멍이 준 거예요? 비유 우리 앞에서 했었죠. 오문단에서. 열쇠가 줄어요. 그럼 열쇠가 줄은 거는 문이 많이 열린다는 거야? 적게 열린다는 거야? 그럼 수용체는 뭐 하는 애였어? 열쇠 구멍이지. 그럼 얘는 왜 늘어? 그 열쇠 하나라도 더 주스려고. 열쇠가 아무래도 적어졌잖아. 그러면은 그 열쇠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유지되니까? 항상성. 그럼 반대로 신경전달 물질이 너무 많으면 열쇠가 너무 많죠. 그럼 열쇠가 많은 만큼 우리가 수용체도 많으면은 문은 어떻게 돼요? 다 열리겠죠. 그러니까 뭘 줄여버리는 거야? 수용체를 그래서 줄여버리는 거야. 열쇠 많아도 열쇠 구멍은 하나니까. 그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줄어드린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자동 수리 기능이라고 비유로 표현을 한 거죠. 그쵸? 그럼 자, 요 문단이 이제 8문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9문단이 마무리가 되는데, 자, 9문단. 어떻게 보면 신경전달 물질은 인간 활동의 최고의 주체이고요. 인류 문화 창조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과언은 무슨 말이야? 과한 말. 그치? 과장의 말, 뭐 과한 말이 아니래요. 아, 그럼 이게 과장이 아니라고? 그럼 신경 전달 물질이 최고의 주체야? 메인이야? 그리고 창조를 얘가 했어? 신경 전달 물질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뭔 이게 멍멍이 소리야? 라고 하기에는 앞문단, 우리 앞장의 가장 마지막 줄.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요 얘기예요.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은 특수 단백질 분자와 함께 고도의 정신 기능 그리고 행동 감정까지도 일으킨다고요. 요 내용이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사람은 조종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도파민 터져야 하잖아. 조종당하잖아. 그렇게 했을 때 최고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창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과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주 큰 역사적 사건들, 타격을 사건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신경전달 물질 체계를 연구하려고도 합니다라는 게 최근에 어떤 연구에 대한 근황이겠죠. 그래서 현재 이건 바로 정리할게요. 현재 연구 수준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다 써버리면 마지막 요 두 번째 줄에 앞으로라고 했으니까 미래를 전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그렇게 안 중요해서 빨리 그 중심 내용 정리하면 현재 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연구 수준 그리고 현황 전망까지 이렇게 마지막 문단을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일설에 의하면 이런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의 뇌를 막 보관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 아인슈타인의 뇌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대. 썩히지 않고. 이런 거 연구하려고. 뭐 히틀러도 그런가? 아무튼. 근데 히틀러는 시체를 못 찾지 않았나? 등등. 뭐 이런 사람들의 신경전달 물질은 어떤가라고 연구를 하려고 하나 봐요. 그럼 요거는 그냥 어휘 때문에 처리를 하는 건데, 가시적. 이게 무슨 말일까? 가시. 가시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가시. 가시일까? 노래 가시? 그대 기억. 가시. 무슨 말이에요? 가시. 가시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안 나와? 가시가 안 나와? 가시! 그럼 뾰족한 가시로 이해하고 넘어갈래? 그럼 이해 하나 해봅시다. 가시광선. 이게 뭐예요? 가시광선? 가짜가 가능해요. 시는 보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에요. 볼 수 있는 빛. 그럼 볼 수 있는 빛은 무슨 색부터 무슨 색을 봐요? 빨, 주, 노, 초, 파남, 보까지가 가시광선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의 영역. 이해됐어? 요 가시적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전혀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 어휘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좀 보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요거 이제 파생해서. 얘들아, 빨간색을 우리 한자로 무슨 색이라고 하니? 홍색보다 더 붉은 걸. 적색. 그럼 우리 이 빛은요, 빛의 파장은 빨간색 요쪽에도 빛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여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가시광선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그럼 그랬을 때 얘는 무슨 선이라고 하냐면 적색의 바깥에 있어요. 적외선이에요. 우리 적외선 들어봤지? 그럼 적외선 중에서도 여기 멀리 있는 적외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막 치료에도 효과 있다라고 하죠. 멀리 있다, 원적외선. 적외선이야? 왜? 자, 보라색을 우리는 한자로 뭐라고 할까? 우리 보라색 고구마 무슨 색 고구마요? 자색 고구마. 얘는 자색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를 무슨 선이라고 할까? 자외선이에요. 그럼 이쪽에 있는 애를 뭐라고 할까? 엄청 강한 애예요, 얘는. 원자외선? 아니, 얘를 UV라고 해요. 여러분들 적외선 차단제 발라요? 자외선 차단제 발라요? 자외선 차단제 발라요. 체육대회 때 제가 안 발라서 팔이 이렇게 탔어요. 원래 나 이 색이거든? 이렇게 됐어요. 나 이거 지금 오늘 오는데 껍질 벗겨지더라. 나 껍질 벗겨진 게 진짜 한 20년 만이야. 군대 이후에 처음이야. 와, 나 진짜 군대 이후에 처음으로 껍질이 벗겨지더라. 그럼 저는 팔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UV 차단제를 발랐어야 되는데. UV는 무슨 뜻일까? 라고 했을 때 자색이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퍼플 말고. 지금 인터넷 안 되잖아. 참 찾아주면 좋은데. 바이올렛이에요. 바이올렛. 그럼 U는 뭐냐면 울트라 바이올렛이에요.
UV 차단제는. 아주 강한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세요. 선크림. 그럼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가시광선.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선크림을 잘 바르자. 다 탄다. UV가 혹시 이런 단어인지 알았니? 생각보다 쉬운 단어야. 그럼 여기서 이런 것들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왜? 확실하게 보고 싶은 거야. 신경 차단요, 신경 차단제를, 신경 전달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을 좀 제대로 보고 싶은 거거든. 여러분들 그 가끔 머리 아프면은 무슨 약 먹어요? 이레놀 먹죠. 타이레놀도 뭐 아세핀 무슨 성분이 있대. 근데 그 성분이 분명 우리 신경 전달 물질에 전달이 되는 원리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찾았어요. 무슨 원리인지는 아직 모른대요. 근데 먹고 있어. 그러면은 원리를 모르는데 이게 어쩌다가 발견된 거거든. 네, 어쩌다가 약으로 발견됐는데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복용을 해봐도 부작용은 없어. 그래서 식약처에서 뭐 또는 WHO에서 이거 허가를 내준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기전은 몰라. 어떻게 작용하는지 몰라.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시키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작년에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노벨상 후보까지 올랐다라고 저는 얼핏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발견하면 노벨상 받아. 우리 개구리 실험했던 우리 오토레비 박사도 노벨상 수상자 아니니?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우리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해요. 지금 한 40종밖에 모르. 물론 요거 이 글이 쓰였을 때보다 지금은 더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는 알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맨날 그렇게 도파민 하는 게 뭐야? 아, 너희들 도파민 터지니까 뭘 하는구나. 이해하잖아. 가시적으로 이해하잖아. 그 전까지는 뭐 했어요?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걸, 아, 도파민 터지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쵸? 그래서 끊임없이 발견될 거야. 그건 이제 전망에 대한 얘기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 정신세계를 규명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였고요. 규명은 밝혀내다. 라는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학습활동 부분은요, 이제 다 했으니까 여기 학습활동 부분은 제가 다른 반에서도 답은 안 알려줬어요. 이거 찾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요 정답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그 다 배포를 할 거고, 이거는 이번 주 안으로 배포를 할게요. 알겠죠? 그거는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한번 생각은 해볼 부분만 제가 설명할게요. 핵심 정보를 정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는 문제잖아.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는요, 일단 신경세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정의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요, 서술어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서술어라는 거는 첫 시간에 제가 설명했을 때 형용사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동사가 오기도 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형용사는 그 대상에 대한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주는 부분이라서, 아, 그러면 신경세포가 어떤 성질이야? 어떤 상태야?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경세포들끼리 연결된 줄 알았어요. 초기에는. 뭐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근데 동사일 때 우리 동사가 두 개로 구분된다고 했어요. 자동사는 자냐? 라고 하는 이 자다라는 동사는 누구한테 동작이 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다가 깨야 되잖아. 그럼 깨는 건 누구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오는 거지. 근데 봐봐. 그거는 자동사예요. 아, 진짜. 라고 제가 뭐 했어요? 깨다예요? 깨우다예요? 미안해. 아니, 너 의지를 보여줬잖아. 의지만 보인 건 아니지.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내가 이 동작이 누구한테 갔어요? 민영이한테 갔죠. 그런 걸 뭐라고 해요? 타동사라고 해요. 그럼 이때는 타동사는 관계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서술어 부분을 보고 형용사, 그러니까 뭐 성질과 상태야. 크다, 작다, 빠르다, 뭐 예쁘다. 그렇죠? 근데 동사인데 이게 타동사일 때 되게 중요해. 왜? 관계성이 나오니까. 깨다는 내가 깬 거예요. 깨우다는 남을 깨우는 거니까. 그런 관계성. 알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요 정보 정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용 정리할 때.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답은 물론 제가 다 드릴 겁니다. 물론 그거를 바탕으로 뭐 문제도 나오겠죠. 자, 지금은 이제 요 부분인데 3번은 지금 같이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3번은 근데 우리 프린트에다 합시다. 프린트 아래에다가.
이게 이제 구조에 대한 정리인데요. 자, 1문단부터 시작이 됐어요. 1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였는지 한번 생각만 해보자. 아니면 잠깐 보고 올까? 1문단의 중심 내용 뭐라고 했는지? 뇌의 복잡성과 중요성까지. 이거 적는 건 뭐 나중에 일단 하세요. 그럼 뇌는 복잡하고요. 그리고 중요하대요. 근데 이 내용이 물론 배운 지 벌써 2주가 넘었기 때문에 왜 복잡성의 내용이 기억나나요? 중요성의 내용 기억나나요? 잘 기억 안 나죠? 그럼 다시 한번 내용 읽고 다시 정리하세요. 근데 왜 복잡하다고 했냐면은 하나의 신경세포가 여러 명의 신경세포 수만 개랑 연결됐어요. 라는 내용이 있어서 복잡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왜 중요해요? 라고 했을 때는, 자, 뇌는 우리 몸의 2.5%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혈류량이라던가 산소량은 20%나 차지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또 하나 더, 면적은 신문지 반만한 면적이지만 걔가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식물이에요. 그치? 되게 중요해요. 라고 해서 그 중요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얘기가 된 게, 그러면 정보가 전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보 전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정보 전달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답을 바로 주진 않았습니다. 2문단과 3문단이 같은 세트로 나왔죠. 그럼 2문단에서는 어떤 얘기 나왔냐면 박사님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들 사이에 틈이 있었대요. 그 얘기를 2문단에 했었죠. 그럼 그것을 밝혀낸 사람이 오 박사님의 개구리 실험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3문단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 요 덩어리들, 그게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중심 내용을 한번 쭉 써보시면 좋아요. 알겠죠? 여기다 중심 내용을 써보시면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이 나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2문단의 중심 내용은 이거였잖아. 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 이게 중심 내용이었잖아. 그치?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이거였잖아. 신경 전달 물질을 발견한 실험. 이게 중심 내용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중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고, 이건 구조 정리하라고 해서 정리해서 끝나면 안 돼. 그럼 반쪽짜리 공부야. 그래서 이거는 발견했대. 그럼 어떻게 발견했대? 20세기 초에는 잘못 알고 있었대. 그리고 현미경의 발달로 틈이 있음을 발견했대. 그리고 오 박사님의 실험. 그럼 실험을 어떻게 했대? 그래서 뭘 발견했대? 까지로 내용이 기억이 나셔야 된다고요. 3문단은요. 그리고 5문단은요. 같이 세트로 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결합을 한대. 그래서 그것을 비유했죠. 6문단은 지금 얘기 나왔던 6문단은 이온 통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온 통로와 함께 있는 조절 기능, 뇌 조절 기능이 아니고 하나 뭐냐? 이온 통로 다음에 뭐가 나왔냐? 양이온과 음이온. 요런 구조들. 여기서 두 개씩 지금 세트로 갔어. 2, 3, 4, 5, 6, 7. 그리고 8문단. 8문단은 그래서 뇌는 항상성을 유지해요. 까지 본문이 이어지고 9문단이 끝에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구조. 이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문단은 처음에 도입부, 마지막 9는 마무리. 그리고 안에서는 2, 3세트, 4, 5세트, 6, 7세트. 그리고 8문단까지 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예요.